しもーし、大丈夫ですか? 존잘오타쿠, 종타쿠의 오늘의 오덕일기.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정말 안타까운 불운의 남자 사비토와 귀살대 선별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사비토는 귀멸의 칼날 초반에 탄지로를 단련시켜주는 사콘지의 제자로 나온다. 조커가 생각날 법한 입이 찢어진 상처가 있고 여우 가면을 쓰며 범상치 않은 비주얼을 보여줬으며 대단한 녀석일 거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다. 탄지로가 귀살대가 되기 위해 빡시게 수련을 하는데 사콘지는 귀살대가 될 수 있는 선별시험에 가기 위해 바위를 잘라내라는 무리한 조건을 냈다. 칼로 어떻게 바위를 베나, 조로도 아니고. 그렇게 반년 동안 바위를 베지 못하고 있는 탄지로 앞에 나타난 사비토는 탄지로를 꾸중했고 노력해도 바위를 못 베겠다는 탄지로에게 자신은 바위를 베어냈으며 탄지로를 단번에 발라줌으로써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줬다. 그 이후 탄지로를 엄하게 수련하고 단련시켜줬다. 단련의 일종으로 대련을 했을 때 사비토는 한 번도 진검을 꺼낸 적이 없었지만 반년 후 탄지로의 실력이 높아지자 진검을 꺼내며 최후의 대결을 벌인다. 주인공 버프로 탄지로의 검이 사비토의 가면에 닿았고 패배한 사이토는 패배를 분해하지 않고 웃으며 탄지로를 바라보는데 정신을 차린 탄지로는 자기가 상대했던 게 사비토가 아닌 거대한 바위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그것은 사비토의 컷신이었고 사비토는 이미 고인이 된 지 꽤 된 상태였던 것이다. 사비토는 선별시험 도중에 손도깨비에게 당해서 죽었는데 에이 뭐야 쎄 보였는데 선별시험도 합격 못한 쩔이었어? 라고 사비토를 평가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작품이 흘렀을 때 사비토는 그저 존니 불쌍하고 불운한 캐릭터라는 걸 깨닫고 작가의 허술한 설정에 실망감을 표출하게 되었다. 작가는 그래놓고 사비토가 너무 줍밥으로 평가되는 것이 싫었나 사비토를 엄청 높게 평가시키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사비토는 수주 기유와 동기생이었고 둘은 절친이었다. 그때 당시의 실력은 사비토가 기유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였고 멘탈 또한 엄청나게 강인했다. 사비토는 혈기에게 가족을 잃어 복수심을 가지고 사콘지의 수제자가 되었는데 선별시험 때도 사비토가 그 산의 거의 모든 혈기들을 도륙내버리는 활약을 펼쳤다. 그렇게 혼자 너무 많은 혈기들을 썰어버리다 보니 칼의 날이 닳아서 손도깨비를 상대할 때 부러지고 말았고 그렇게 손도깨비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의 혈기 토벌로 인해 이 세대에서 유일하게 죽은 자신만 빼고 시험 본 모든 이가 귀살대 시험에 합격을 해버린다.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들도 귀살대에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가장 능력 있는 사비토만 떨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귀살대 선별시험은 사실 인기 만화들 중에 나오는 수많은 시험 중에 가장 멍청한 방식의 시험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 나온 귀살대 선별시험은 혈기가 가득한 산에서 응시생들을 풀어놓고 버틴 사람들만 합격자가 되는 것이다. 일단 이게 제대로 된 시험인지도 참 궁금한 부분인 게 귀살대에 지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혈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수련을 하고 온 어린 아이들이다. 그렇다면 따로 귀살대에서 학원 같은 수련소를 만들어 지원자들을 양성하고 그 안에서 자질이 있는 애들을 귀살대로 뽑는 방식이 아주 현명하지 않을까? 귀살대가 뭐 다들 가난한 그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귀살대를 도와주는 부잣집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만한 학원을 만드는 게 그닥 힘들진 않아 보인다. 어차피 보면 귀살대원 중에서도 전투 능력에 따라 잡일을 하거나 정보를 캐거나 치료를 도와준다거나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어차피 그럴 거면서 굳이 혈기와의 싸움에 던져놓고 살아남은 사람만 귀살대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주 웃기다. 고양이 인정? 인정!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부득이하게 죽는 경우가 소수 발생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응시생들이 죽을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시험이라는 이름에는 높은 계급의 귀살대원들이 포진되어 감독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멀리서 지켜보다가 혈귀에게 당할 것 같으면 구해주고 시험에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능력을 보고 추후 판단해야지 인간들이 혈귀에게 죽임을 당하면 혈기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좋은 일만 시킨 거니까 사실상 혈기를 퇴치하려는 귀살대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혈기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다. 감독관 없는 시험이라니 너무 아니란 설정인 게 아닐까? 합격률이 그만큼 낮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곤 해도
규율과 정의 그리고 혈기를 퇴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귀살대의 설정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사비토 같은 경우는 그 시험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고 기우가 후에 말하길 사비토가 자기 대신 수주가 되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물에 호흡을 쓰며 얼마나 촉망받는 인재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때 당시에도 기우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인 것을 보면 재능에 있어서 하주급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그저 운이 없어서 혼자 욕심내어 혈기들을 모두 사냥해버린 탓에 무기가 부러져 죽은 것이지, 이 시험에 감독관만 있었고 사비토를 죽게 하지 않았더라면 최강의 전력이 되었을 거라는 거에는 전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사비토에 가려져 기우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하겠지만 이미 어릴 적부터 기우보다 뛰어났던 사비토라면 기의 몫을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사비토의 희생은 염조 랭고쿠 쿄주로와도 어쩐지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면, 자신의 능력이 더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무능력자들 100명이 살아남는 것보다 자신 한 명이 살아남는 것이 혈기를 퇴치하는데 더욱 가치가 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쿄주로와 함께 강력하게 성장한 사비토가 최종 국면까지 살아남았다면 상현들을 때려잡고 무잔을 퇴치하기까지 더욱 적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독자들은 좀 더 해피해피한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사비토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재능이 있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더라도 운이 안 따라주고 작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이렇게 빠르게 게임 오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도 운이 좋지 않고 신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해보기도 전에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에 참 애석한 마음이 든다. 또다시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인생을 배운다. 이게 바로 애니를 끊을 수 없는 이유지. 자,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는 거 잊지 마시길. さよなら。